원나잇 이후에 다음날 아침에 중간간으로 고소가 당해서 졸지에 중간간범이 되어버린 K씨. 1차, 2차, 3차 조사, 경찰 조사 기간만 6개월이 걸렸고요. 6개월 이후에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죠. 그런 이후에 2달여 시간이 지난 이후 검사가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소환을 합니다. 당시에 검사가 추가적으로 보여주었던 증거들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마지막 술자리에서 또 이제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자, 거기서 뭔가 상대 여성한테 계속 피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걸고 호감을 표시하면서 뽀뽀를 요구하거나 정신 차려 일어나 라고 말하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려주면서 너 처음부터 이거 술 취한 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심신미약 상태인 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거를 이용해서 강간하려고 모텔에 데려간 거 아니냐, 스킨십을 계속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검사가 몰아세우죠. 그때 이제 K씨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뭐 이쯤 되면 뭐 예상할 수 있죠. 역시 기억 안 난다. 전혀. 실제로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정황상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어요. 뭐 당연히 그렇죠.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상대방이 뭔가 술에 만취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피의자 스스로도. 그게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뽀뽀를 요구하거나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뭐 단순히 호감을 표시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다르고 어다르고. 수사기관, 그러니까 처벌을 하기 위해서, K씨를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K씨한테 불리한 정황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당히 더욱더 불리해졌습니다. 그 검사가 제시한 증거 자료를 통해서요. 자, 그런데 그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였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 당시에 녹음 파일이 성관계 당시에만 녹음이 되어 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자리, 그 이전에 있었던 술자리 때도 녹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 여성이 이걸 녹음을 계속 하면서 끄고 키고 녹음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음을 의식적으로 하고 끄고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정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수사기관에 알아보니 녹음 파일은 최초 상대 여성과 K씨가 모두 의식이 있을 때 1차 술자리, 회식 자리부터 아침까지 녹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장 15시간 정도가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처음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중간에 뭐 상대 여성이 이거를 녹음하고 끄고 이런 거는 아니고 1차 술자리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모텔에 있는 시간 포함해서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 녹음의 동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녹음이 이루어졌을까? K씨도 저도 궁금했었죠. 알고 봤더니 탐문 결과 피해자는 평소에 술을 많이 한 번 먹으면 만취할 때까지 먹는 버릇이 있고 그것 때문에 술자리 내내 기억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전날 있었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술자리가 있다고 하면 시작부터 집에 갈 때까지 녹음기를 켜놓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변인들을 탐문하면서 알아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 여성이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면 어떤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 여성은 만취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동의하에 나눴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라도 상대 여성이 만취했다면 그런 내용을 동의를 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뒤늦게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은 동의한 기억이 없으므로 K씨를 중간간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에 검찰에서 제시했던 들려주었던 녹음 내용, 다시 말해서 성관계 장면 이전에 성관계 사실 이전부터 술자리 내내 녹음했다는 내용,
그리고 상대 여성은 술에 많지 않은 기억을 잃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에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술자리 시작되는 무렵부터 녹음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왔다는 사정. 이 사정은 결론적으로 K씨가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따라서 K씨의 주된 변수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로 상대방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만약에 진정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K씨가 이를 알 수 없었다. 첫 번째죠. 이 의미는 중간간의 구성요건이 없다라는 것으로 군강간죄의 법정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근거해서 상대방이 성관계에 당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녹음 파일 내용 중에 대화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성관계를 동의했던 사정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녹음 파일 내용 중에 신음소리는 아파서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남녀의 성관계 시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교성에 가깝다라는 주장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전혀 안 나므로 피의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총 4가지 경우로 이제 주된 변수를 하였죠.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니 검찰에서는 재수사를 또 합니다. 자, 무엇을 조사했을까요? 오케이. K씨, 당신의 주장, 오케이, 일리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 뭘 확인했을 것 같습니까? 자,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계속하여서 다음 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